안녕하세요, 이마고입니다. 지금 저는 쿠마모토역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쿠마모토역에서 오이타까지 가는 큐슈 오단 도쿄, 우리말로 큐슈 횡단 특급 열차에 타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큐슈를 동서로 가로지르기 때문에 횡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열차입니다. 쿠마모토에는 여러 번 오긴 했지만 대부분 신칸센을 통해 왔었기 때문에 제르선 승강장으로 가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오늘 탑승하는 열차는 키아 185계 열차가 되겠습니다. 디젤 차량이고요. 아마 유인으로 가는 특급 유후가 이 열차이기 때문에 낯익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철식이 거의 막바지에 만들어진 특급이라 횟수로는 40년이나 된 열차입니다. JR19가 분할 민영화 당시 그대로 계승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JR 큐슈가 일부 열차를 사와서 지금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열차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차대 청소를 승무원이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타려다가 다시 내렸네요. 쿠마모토를 출발합니다. 원래 쿠마모토에서 오이타나 베푸까지 가는 열차는 하나 더 존재했었죠. 바로 특급 아서보이라는 이름을 가진 큐슈의 관광열차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다이아 개정과 동시에 아서보이의 구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쿠마모토에서 미야지역까지만 운행을 하게 되고요. 구간이 단축된 대신에 매일 하루 2회 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열차를 타기는 더 쉬워지긴 했는데요. 전구간 완주를 하려면 이제 큐슈 횡단 특급을 타든가 일반 열차를 환승해 나가면서 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선로는 그대로 남하하면서 가고시마로 향하는 가고시마 혼센이고요. 호이 혼센은 이대로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쿠마모토에서 오이타를 갈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큐슈 횡단 특급이 거리상으로는 더 가깝지만 실제 소요시간은 신칸센 경유로 오이타현을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소요시간은 화면에 보시는 대로입니다. 물론 요금은 배로 듭니다. 쿠마모토 시내에 주택지를 가로질러서 가게 되는데요. 쿠마모토 현 내에서는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구간이 되겠고 또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마 10년 안에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바뀌게 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이온센 자체는 1920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지나는 구간의 역들은 대부분이 198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즉, 이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장되었다는 것이겠고요. 최근에 TSMC 공장이 들어옴에 따라 키쿠요마치 쪽은 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2공장, TSMC의 제2공장 또한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연선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요. 바퀴가 헛도는 현상이죠. 즉 공전 시에 사용되는 모래를 보충해 둔 곳. 그리고 밑에는 테바도메라는 차류들을 고정하는 장치가 보관되어 있다는 안내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건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전면을 잘 보시면 위에 가선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는 있지만 큐슈 해나 특급은 비전화 구간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젤 차량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열차는 고가로 되어 있는 신스이젠지역 그리고 스이젠지역에 차례로 정차하게 되는데요. 두 역이 1일 승차 인원 기준으로 쿠마모토 역에 이어서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스이젠지역의 경우 쿠마모토 시den과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쿠마모토 시내와 그리고 쿠마모토 역에 접근하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 동네에 나름 높은 맨션들이 다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꽤 된다는 뜻이겠죠. 현재 호이온센은 혼잡률이 꽤나 높은 노선인데요. 이게 TSMC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135%를 찍고 있다는데 이건 도쿄의 야마와타센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승강장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운행이 가능한 열차는 최대 4량이기 때문에 도쿄와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만큼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쿠마모토현과 JR 큐슈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 구간을 복선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기도 하고 토지 문제나 철도 건설목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사시스카역입니다. 무사시라고 하니까 간토 쪽이 생각이 나지만 미야모토 무사시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두 자루 칼을 드는 사무라이로 유명했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차역은 히카리노 모리라는 역인데요. 2006년에 생겼으니까 꽤 최근에 생긴 역입니다. 그리고 이 역을 끝으로 쿠마모토시를 벗어나서 쿠마모토 공항과 TSMC 공장이 위치한 키쿠요마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열차는 아소고원을 지나가기 때문에 혹시나 큰 비가 될까봐 이때 좀 쫄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근하는 역이 히라미즈라는 역이 되는데요. TSMC의 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지금 보면 별거 없어 보이는 역이지만 나름 보안공사가 들어간 역입니다. 예전에는 화장실도 없었던 초라한 역이었습니다. 왼쪽 차창으로는 TSMC 공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하고 바로 이 전 역 사이에 새로운 역을 더 건설한다는 것 같습니다. 열차는 이제 전화 구간의 마지막 역인 히고우즈역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쿠마모토 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역에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쿠마모토 현과 JR 큐슈는 공항과 직결하기 위한 철도도로를 따로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 자체는 확정인데요. 재원 마련이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TSMC 공장 유치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기반 시설을 다지기 위한 시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통 열차를 타고 오신다면 이 역에서 환승을 하셔야 되는데요. 열차 편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00명 수준이지만 이후의 역은 50명 수준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열차는 아소고원을 향해 갑니다. 속도를 높이니까 앞쪽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 정차역은 타테도역인데요. 이쪽은 중간역이 단 하나로 앞에 보이는 세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차했던 히고 오즈역에서 타테도역까지는 12분, 약 10km 정도의 긴 구간을 무정차로 달리게 됩니다. 서서히 고도를 높여가야 하기 때문에 엔진음이 지속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걸어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고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도로가 보이는데요. 아소 쪽을 관광을 하시려면 사실 열차보다는 차로 가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합니다. 이 영상을 1월달에 찍었었는데 확실히 남쪽이라 그런지 푸른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테노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쿠마모토 방향으로 가려는 열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네요. 앞에는 선로가 펼쳐져 있지만 해당 선로는 민나미 아소철도가 다니는 길이 되겠고요. 현재 영상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왼쪽 건물 방향에 승강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좀처럼 보기 힘든 3단 스위치백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음 역인 아카미즈역까지는 8km 밖에 되지 않지만 17분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두 역의 고도차가 190m나 되기 때문입니다. 철도는 특별한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급경사 구간을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고도를 올리게 됩니다. 앞에 있던 운전수도 자리를 비우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1인 승무 열차이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 표검사라도 할 줄 알았으나 없었습니다. 열차 서서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보이는 선로가 우리가 앞서 왔던 선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차는 또다시 고도를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태백선에 스위치백 구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터널이 생겨서 열차가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혹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러한 스위치백을 타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는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운転시, 한국어로는 운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사라는 표현이 한국에선 잘 쓰이지도 않기도 하고, 기관사라는 표현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철도기관사란 말이 잘 쓰이지가 않습니다. 간혹 증기기관차나 화물열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보고 기관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일반인 기준으로는 생소한 표현이라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고 일본에서도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운전수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운전사라는 것을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차는 또다시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오셨습니다. 보통 스위치백은 2단 스위치백이 많은데요, 이곳은 한 계단을 더 올라가는 3단 스위치백으로 전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일본 철도의 경우 스위치백이라는 것도 하나의 관광 요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송도 나오게 됩니다. 꽤나 높은 고도로 올라왔네요. 쿠마모토역의 고도로 생각한다면 현재까지 400m 이상을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죠? 아소선의 남부 쪽을 향하게 되는 신아소대교입니다. 계곡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의 높이 차는 100m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생기게 된 이유가 앞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기 앞에 잘 보시면은 뭔가 무너져내는 흔적이 보이실 텐데요, 2016년에 발생한 쿠마모토 지진에 의해 붕괴된 다리의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의 호우이 온센 역시 불통이 되어서 4년간의 복구 기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계곡 자체가 굉장히 깊어 보이기도 하고, 옆에서 보이는 폭포를 보면은 스위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U자국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물론 U자국은 빙하에 의해 침식된 지형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형입니다. 드디어 아소공원, 아소칼데라에 진입하게 되는 규슈 횡단 특급입니다. 아소공원에서는 고도 변화가 적고 선로도 곡선이 적기 때문에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밭은 벼나 보리밭인 것 같은데요, 아소공원에서는 지형과 기후를 살려서 산지 쪽은 고랭지나 낙농업을 하는 곳도 있고, 지금과 같이 평탄한 곳에서는 벼나 보리 등의 재배가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철도를 타고 바깥 풍경을 보고 있어서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풍경은 절대 흔한 풍경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칼데라 아닙니다. 아마 학교에서 다들 배우셨겠지만, 용암이 화산으로 분출하고 나면은 그 남은 텅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무너지게 되면서 형성되는 것이 칼데라입니다. 정확히는 직경이 2km 넘으면 칼데라로 분류가 되고, 그 이하는 화구라고 합니다. 보통은 칼데라에 비가 내린 물들이 고여서 호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곳이 백두산 천지죠. 아소 칼데라 같은 경우는 본래 이곳도 물이 차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칼데라의 한쪽 면이 침식 등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면서 물이 다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철도가 다니고 있는 이곳은 화산의 화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소 칼데라가 면적이 350평방킬로미터,
꽤 넓죠. 이건 서울시의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화구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칼데라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풍경 자체가 절대 흔한 풍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소 칼데라는 일본 내에서는 두 번째로 큰 칼데라이고요. 첫 번째는 홋카이도에 있는 쿠샤로 칼데라가 제일 큽니다. 재미있는 건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철도가 다니고 있다는 것이겠네요. 아소산 근처에 다다랐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영 보이지가 않네요. 참고로 제가 아소산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아소산이라고 하는 산은 없습니다. 보통 중앙 화구의 언덕군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나카다케 제1화구가 되겠습니다. 아소역입니다. 쿠마모토의 대표 캐릭터죠. 쿠마몬이 있네요. 다만 큐슈에는 사실상 야생곰은 서식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소역은 원래 역 이름이 아소가 아니었고요. 모우추라는 역이었으나 1961년에 개칭한 역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촬영하는 날에는 날씨가 좋지가 않아서 산들을 찍기가 쉽지가 않네요. 미야 지역입니다. 보통열차 그리고 특급 아소보이들은 여기를 종점으로 하게 됩니다. 앞에 과거의 흔적인 전차대도 보입니다. 특급을 포함해서 오이타 방면으로 가는 열차는 하루에 8대 정도 운행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쿠마모토 방면은 이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 이제 다시 큐슈 해나 특급은 칼데라의 바깥쪽 산이죠. 외륜산을 넘어서 오이타 방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언덕을 오르기 때문에 엔진음이 지속적으로 들립니다. 현재 지나는 역은 나미노노라는 역인데요. 해발고도 754m로 큐슈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열차는 내리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도중에는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은 중간중간 엔진 브레이크음이 들려오긴 합니다. 분고 5개역에 정차합니다. 지금은 이제 볼 수 없는 분고 5개역에서의 아소보이가 반대편에서 지나가고 있네요. 쿠마모토에서는 히고라는 말이 역에 자주 쓰였는데 오이타 방면으로는 분고라는 명칭이 눈에 띕니다. 다 율령국 시절 불리었던 군명이 되겠습니다. 열차는 분고 타케타역까지 계속 내리막입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비도 어느 정도 그쳐서 그런지 전면 쪽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와이퍼로 빗물을 닦아주셨네요. 앞에 보이는 강은 아소칼데라의 외륜산으로부터 흘러 내려와서 그대로 오이타 앞바다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분고 타케타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보통 열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이 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역부터는 오이타 방면 열차가 1시간에 한 대꼴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역에서 마주오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노란색 키아 125형 기동차입니다. 이건 미야지까지 가네요. 제가 타고 있는 열차가 빨간색이니까 여기에 883개만 데려오면 신호등이 되게 미에마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큰 분고 오오노시의 중심역이 되겠습니다. 분고 타케타역에서도 비슷했었는데요. 역사 내부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나는 역은 이누카이역으로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혹시나 지나가다가 해당 스팟을 찍을 수 있을까 싶어서 계속 창문을 주시했었는데요. 건너목을 지나서 이쪽 부근일 텐데 네, 여기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찾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붕고타카타에서 보았던 작은 하천이 여기에 이르러서는 큰 강으로 변해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바깥 풍경입니다. 오이타역에 접근하면서 도시다운 모습도 보이고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정체되는 차량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이타에도 이런저런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지 뭔가 기분이 묘해지네요. 그리고 이 맛에 당시 추억을 찾아 해당 도시를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이타역에 도착했습니다. 퇴근, 하교 시간이라 그런지 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와이프랑 도호쿠 지역을 갈 예정인데요. 영상 댓글로 조에츠 신칸센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조에츠 신칸센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